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2편입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득 금액을 어떻게 입력하느냐라는 걸 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소득 금액에서 이제는 세액 공제라든가 소득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합소득세를 뭐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요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 계산인데요. 종합소득 금액은요. 제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제가 만약에 돈을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다 여기에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금액, 내가 돈 받은 거에다가 필요 경비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이 그 요율을 정해줬잖아요. 저는 간편 장부 기입자기 때문에 간편 기장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필요 경비를 얘네 경비 요율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필요 경비에 따라서 그걸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소득 공제 금액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이 소득 공제 금액은요. 15번부터 28번 요 합계에다가 29번인 소득 공제 종합한도 초과에 요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인적 공제 항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를 넣었는데 저는 왜 배우자를 넣었을까요? 부녀자 할인 받으려고요. 부녀자 공제 받으려고 배우자를 넣은 겁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는 제 이름만 있었는데요. 요게 수정을 누르시면은요. 수정하셔서 요 내용들을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인적공제 그래서 봤는데 본인과 나는 부녀자라서 50만 원을 받을 거야. 내가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거나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할 때는 여러분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인적공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공제 금액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부금,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그다음에 주택담보노후, 그다음에 개인연금, 중소기업 창업, 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세 명세가 있어요. 요거는 근로소득 관련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거 말고는 요 밑에 있는 거는 근로소득자. 저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저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여기서 신용카드랑 제가 할 수 있는 보험료라던가 이런 금액들을 넣었어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볼게요.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속연도 넣고요. 요거는 앞에서 제가 여기 신용카드 보이시죠? 신용카드 계산기 누른 거예요. 계산기 눌러서 귀속연도 전체 선택, 저는 전체 선택에서 불러오기 했고요. 그랬더니 금액이 이렇게 주르르륵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있잖아요. 그 내용도 거기에 해당되신다면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요, 보통 기본 공제로도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득이 아무래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좀 많잖아요. 그래서 금액들이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에서 저는 특별세액공제로 뭐 보장성 보험이나 장애인 보험이나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이렇게 넣는데요. 여기 만약에 근로소득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소득자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는요. 우리가 전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2만 원 할인해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세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넣는 거요. 어디서 보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넣는 건 어디서 보고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기 국세청 홈택스 아까 마이 홈택스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보시고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교회나 아니면 절이나 아니면 이런 종교단체에서 뭐 받는 의료비 그 기부금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안 나오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안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나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된다? 저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소득 공제 명세 소득 공제에 되는 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소득 공제 금액은 우리 사업소득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 해서 해줬어요. 자, 결정세액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죠? 실제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내야 되는 돈. 그래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결정세액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에요. 자, 여러분 연말정산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대충 매달 대충 어떤 그 내야 될 돈을 만약에 그 사업소득은 3.3%를 띄었고 뭐 근로소득은 우리 그 근로소득 그 관련된 그 뭐죠? 기준표 있잖아요. 기준표에 대해서 띄었고 기타 소득은 그 거기에 맞는 8.8인가? 뭐 이렇게 띄었어요, 여러분. 이 소득을 먼저 이렇게 떼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득 내가 먼저 떼어놓은 그 예수해 놓은 납부한 선 예수하고 납부한 요 세액에서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액을 결정을 그 납부해야 될 세액 있잖아요. 이게 결정세액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납부세액, 이거는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납부할 금액. 실제로 여태까지는 얼마를 냈지만 소득공제라던가 세액공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니까 정말 내가 내야 될 금액이 나와. 그게 결정세액이에요. 요거는 제가 연말정산 그 해놓은 거에 연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돌려받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 총 결정세액이 100원인데 우리는 기납부세액이 1000원을 냈어요. 먼저. 이거는 내야 될 돈, 요거는 먼저 낸 돈. 그래서 내가 환급받은 게 마이너스 900원이다 라는 겁니다. 총 결정세액 빼기 기납부세액은 납부나 환급세액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추징을 하고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다 하셨으면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원천징수 세액 입력을 저는 했는데요. 왜 이걸 입력했냐면 저는 원천징수 세액이 맞지 않았어요. 국세청에서 저한테 알려준 금액과 내 원천징수 세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기납부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 요 금액을 저는 등록해서 여기다가 해서 등록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번호 넣고 내가 소득세 실제로 납부한 금액 넣고 소득세 등록하기 했더니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딱 한 개밖에 원천징수세액이 안 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실제로 이분들이 내가 실제로 돈 낸 거를 입력을 등록을 해준 거예요. 다 됐으면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액 넣고 등록하기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낸 금액과 맞으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요거는 여기 기납부 세액 옆에 원천징수 세액 입력칸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왜 이걸 눌러줬다? 저는 실제로 제가 납부한 금액과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여기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에서 여기 지급 명세서에 봤던 금액과 실제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해줬어요. 아, 여기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열심히 갔군요. 그리고 요 자료는, 그리고 내가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다면 그 마이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고가 완료가 됐으면 내가 어디로 돈을 받을 건지 이렇게 은행과 계좌번호명 써주시고요. 신고서 작성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신고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서 제출 목록이라는 게 나오고요. 내가 신고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번호에서 신고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접수증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돈을 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돈을 낼 게 있으시다면 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소득세 납부하러 신고 이동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를 클릭하기 전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택스로 넘어왔어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신고 가능하고요. 이렇게 개인 구분, 전자우편번호, 나는 사업자 번호는 없고 상호도 없고 전화번호만 있어, 주소 있어. 그 다음에 신고 기부는 정기고 귀속연도 어떻게 됐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야.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고 나는 신고 일자는 5월 17일이야. 나는 간편 장부 대상자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고 유형이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그리고 기장 의무는 해당 없음,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비사업자라면 여기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 비거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앞에 우리가 홈택스에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 불러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납부 특별세액 징수에서 기납부 세액하고 실제로 내가 얼마 환급받을 수 있는지까지 표기가 돼요. 그러면 다 했으면은 이런 확정을 하면 오케이 이렇게 신고를 하고 환급 계좌랑 넣고 환급은행과 환급 계좌 넣고 신고를 위에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은요. 요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납부 계산서도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긴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막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요 내용 캡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꽤 걸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조금 단순하시게 한두 개 요 정도라면은 그냥 불러오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좀 사업소득이나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이런 게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 돈은 많지 않은데 종류가 다 각자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다정한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도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